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청래 당 지도부에 이제 비청계 최고위원들,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고, 독단 안 돼! 정청래 독단이야! 이제 이러고 나섰습니다. 집단적으로 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게 내란입니다. 다른 게 내란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이제 조국당하고 땅 하는 것, 이게 독당이다 이거죠. 사과해라. 그리고 전모를 밝혀라. 그러고 있습니다. 정득구, 이연주, 황명선 최고위원 3명.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의견 절차 낼 수 없는 구조, 그리고 대표 결정에 동의만 강요하는 구조는 민주당의 이 민주적 당 운영이 아니다. 월권이다. 직권 남용이다. 이렇습니다. 이걸 보고서 정득구, 이연주, 황명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청와대의 뜻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와대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또 이제 정 대표가 이런 합당 제안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교감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새 최고위원이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 아니더라. 그것까지 잘라내 버렸습니다. 일반론적인 통합의 정신, 평소의 지론, 이것을 끌고 와서 구체적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다. 박지원 최고위원 합당에 찬성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충북 김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합당 직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분 공천 논란이 이어지며 혼선이 빚어질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지분 공천. 그러니까 조국 땅이었던 쪽에는 어디 어디 공천, 또 민주당 쪽은 어디 어디 공천, 뭐 이렇게 서로 나눠먹기를 두고 진짜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과거 합당 다 그런 후유증을 만만치 않게 겪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이 60여 명이 넘는데 그중에 절반쯤이 30여 명, 더 민초, 더 민초, 긴급 오찬 회동하고 입장문을 냈는데 절차적 정당성 없는 독단적 땅 추진이다. 독단이라는 말을 썼네요. 결국은 이런 겁니다. 이 합당 얘기가 정청래가 시작했냐, 아니면 이재명이 시작했냐,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냐,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얘기냐. 이게 이제 초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다면 반발이 줄어들겠지만 정청래가 주도하고 있는 거라면 반발이 90% 이상 올라갈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그러니까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이해훈 청문회가 있었죠. 이해훈은 뭐 부정 청약이 아니다. 아파트 서울 반포 뭐 90억짜리 부정 청약 아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조차도 명백한 불법이다 그랬습니다. 의혹만 키웠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 일요일이죠. 모레 26일 날 결정을 할 것이다. 지금 그러고들이 있는데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죠. 예, 혹 때려다 혹 붙인 겁니다. 혹 때리는 것은 평평인사, 실용인사 뭐 이런 얘기 하려다가 혹 붙였다. 기가 막힙니다. 장남이 실거주했다. 그래서
청약 점수가 74점이나 돼서 결국은 이제 그 으슬아슬하게 아파트 당첨이 됐는데 로또 당첨이죠. 아슬아슬 하나마나 뭐 1등으로 되나 마지막으로 되나 뭐 된 거는 그 이유는 똑같습니다. 강남이 실거주했다면 입증 자료를 대라. 다른 거기 교통을 왔다 갔다 했다면은 그 카드로의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택시를 타든 그 무엇을 타든 자가용을 탔다면 자가용의 그 기록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장남의 핸드폰의 이동을 보면 기록 나오거든요. 여러분 핸드폰이 말이죠. 제가 가진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핸드폰의 과거 기록을 보면은 그 핸드폰이 어디를 왔다 갔다 했는지가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나의 핸드폰이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지 개인이 자기 핸드폰의 이동 거리를 다 이동하는 장소와 거리를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큰아들이 같이 살았다면 그래서 그게 같은 세대에 있는 실거주인이었다면 내라 간단한 거 아니냐.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그 대중교통 카드 기록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휴대폰에 매일 거기 와서 잠을 잤다는 뭐 기록 같은 게 있을 것 아니냐. 없다. 이혜원 후보자가 그랬답니다. 국토부 그 공무원도 나와서 부정 청약 소지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연세대 입학을 놓고는 도부 찬스, 할아버지 찬스. 할아버지가 뭐 청조 김정 훈장인가 받았다는데 그런 거 하나 받으면 아들이 그냥 연세대 같은 그런 좋은 대학에 합격이 되나요? 와, 놀랍다, 놀라워.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아유, 이혜훈 씨 장관 자리고 장남 부부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어서 큰아들 데리고 함께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깨어진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결별했나 했더니 아닙니다. 그 뒤로 혼인신고했습니다. 큰아들이 2023년 12월에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곧바로 두 사람 관계가 깨졌다. 최악으로 치달았다. 혼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 뒤로 혼인신고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마치 그 뒤로 영영 이별해가지고 지금은 딴 집 완전히 남남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아들을 데리고 살았다는 뭐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따가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장남이 연세대 입학한 거는 사회 기여자 전형 중에 국위 선양자로 입학했다. 시아버지 김태호 전 내무장관이 청조 근정훈장을 받아서 국위 선양자. 시라 정말 욕 나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훈장 받은 게 국위를 선양했다고 볼 수 있냐? 이혜훈 남편이 연세대 김영세 교수 경제학부 교수입니다. 그래서 후보자 남편이 입학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보죠. 민주당이 진성준 의원 정책위 의장 했었죠.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서 명백한 불법이다. 정일영 의원은 장관하지 말아라. 다른 데 가서 다른 자리에서 그 얘기 하면 된다. 자진 사퇴하라고 그랬어.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면제를 연장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일거주 1주택 감세도 이상하다 그랬고요. 5월 9일에 다주택 양도세 면제가 이제 만기가 되는데 해마다 이거 연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도입이 돼 왔는데 윤석열이 했던 것은 다 스톱! 이제 하는 거죠. 5월에 양도세 중과 배제 유예가 종료가 되면 서울 같은 규제 지역의 이 주택자는 기본 세율 6에서 45%, 이 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가감, 3주택자는 30% 가감, 친다 이거죠. 그래서 중과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이 10억이 넘으면은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 실질세율이 최고 82.5%까지 오릅니다. 양도 차익을 다 가져간다고 보면 됩니다. 양도 차익이 10억이다. 그러면 8억 2,500만 원이 세금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문제는 이제 이게 값을 어떻게든 좀 잡아보려고 하는 얘기 같은데 문제는 뭐냐? 이 시행 이후에 그러니까 5월 10일부터는 이제 다주택자가 집을 팔 이유가 없어져 버린다. 5월 10일 이전까지는 잔금까지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여기에 걸리지 않는 건데 5월 10일 이전까지는 집이 좀 나오는지 몰라도 5월 10일 이후에는 어떤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고 하겠느냐. 전부 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 많은 신문들이 이해운에 대해서는 야 그래도 그렇지 아들 가정사까지 꺼내냐 어? 자랑이다 자랑이야 아이고 근데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아파트 청약을 하기 전후로 해서 이 폐경 상태에 이르렀다는 며느리가 용산 신혼집에서 전출을 하고 또 며칠 뒤 나머지 가족이 전부 다 그쪽으로 전입을 하고 5명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운 부부하고 아들 셋이 또 거기에 또 전입을 다 하고 청약 가점을 높이고 그랬다가 또 아들 빠져나오고 예, 정말 이게 말이죠. 참 이해운 청문회 때는 보좌진 폭언 그걸 당일 사과를 했다 그랬는데 당사자는 그 폭언을 들었던 당사자는 거짓말이다. 아무튼 뭐 할아버지가 받은 훈장이다.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용 때 아버지와 같이 쓴 논문을 제출했다. 할아버지 찬스, 아빠 찬스, 이제 큰아들이 그랬다는 거죠. 처음에는 연세대 입학이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거짓말인 게 드러났죠. 근데 뭐 잠시 혼동했었다. 거짓말이 드러나면 혼동했어 그러나 그런 전형이 없었다는 거죠.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국위 선양자, 자녀, 손자녀 등에 위한 사회 기여자 전형을 거쳤다. 차남과 헷갈렸다. 헷갈릴 게 따로 있지. 나도 아들 셋입니다. 애들 저쪽에 있을 때 이름 부른다는 게 이름을 잘못 부를 때는 있어도 이렇게 입학 전형이나 또는 무슨 고위공직 청약을 앞두고 하는 답변을 헷갈린다?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갑질을 폭로했던 국민의힘 손주하 서울 중구의원, 정말 가증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인턴에게 고성을 지르는 녹음 파일이 재생이 됐는데 이해운 후보자는 바로 사과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인턴 직원 TV조선에서 뭐라고 했느냐, 소리를 지르고 사과하는 꼴을 본 적이 없다, 위증이다 그랬습니다. 또 낙선자 기도 명단을 만들고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이해운 비망록 의혹에 대해서 이해운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음, 이해운 그걸 조금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023년 8월, 지금부터 3년 전 8월, 정남이 세종시 연구기관에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세종시에 거주를 했습니다. 그 세종시에 거주한 그 집은 이해운이 얻어준 전셋집입니다. 이해운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전셋집입니다. 그리고 이해운 주소지는 그때 이제 주소지는 어디로 되느냐? 그 또 서울에 있는 서초동의 레미안 퍼스티지, 여기 전셋집의 주소지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2023년 12월, 3년 전 12월 2일 현아들 신혼집을 용산에 있는 파크 이편한 세상에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3년 전 12월 16일 장남이 결혼식을 올립니다. 혼인신고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2024년 2월, 그러니까 결혼하고 2달 만에 2024년 2월 27일 며느리만 용산 신혼집으로 전입을 합니다. 용산 파크 이편한 세상으로 전입을 합니다. 그리고 5달 뒤인 2024년 7월 25일 며느리가 용산 파크 이편한 세상 아파트에서 나갑니다. 전출을 합니다. 이제 서류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닷새 뒤인 2024년 7월 30일 이해운의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가 서초동에 있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원펜타스 청약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해운의 기존 전셋집인 그 아까 말씀드린 서초 레미안 퍼스티지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인 31일 이해운 부부 아들 셋이 용산에 있는 그 큰아들 신혼집이었던 파크 이편한 세상으로 5명이 전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8월 7일 부양가족 가점을 받아서 원펜타스에 당첨이 됩니다. 아마 이 일가족이 환호성을 질렀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2024년 9월 23일 이해운 부부 세 아들이 원펜타스로 전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2024년 9월 24일 그 파경 상태에 이르렀다는, 회복 불가능 상태에 이르렀다는 며느리가 용산의 파크 이편한 세상 신혼집으로 재전입을 합니다.
전출을 나갔다가 다시 전입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댁 남편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그 시동생들 5명이 살고 있을 동안만 며느리가 용산에 있는 이 편한 세상에서 나왔다가 포동의 원펜타스 당첨이 되고 글로 전부 다 전입이 되자 그때 이후에 며느리가 다시 용산 이편한 세상으로 전입을 해 들어옵니다. 2025년 4월, 작년 4월이죠. 29일 국토부가 로또 청약 사후 점검 결과를 발표를 했고 2025년 4월 30일 그 다음날 큰아들이 용산 신혼집으로 이편한 세상으로 전입을 합니다. 원펜타스에서 용산으로 갑니다. 반포동에서 용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지금부터 2달 전, 2달 전 작년 11월 7일 장남과 며느리가 혼인신고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파경 상태라던 며느리가 해 시댁을 위해서 시어머니 입에 든 혀처럼 시아버지 손발이라도 든 것처럼 로또 청약에 맞춰서 전출입을 반복을 한 겁니다. 며느리가 7개월 새에 주소를 3번이나 옮겼습니다. 부부관계가 최악이라는데 시아버지 그대로 강남 아파트 포기할 뜻이 있느냐 그러자 이혜훈이 네, 네 있다고요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 아이고. 아무튼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월요일 날 결심을 할 것 같다. 국민 여론을 종합할 것 같다. 국민 여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나와 있습니다. 뭐 종합할 것도 없어요. 네, 지난 21일 이 대통령 기자회견 때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 청와대 참모진하고 회의에서도 이해운 얘기를 먼저 꺼낸 적이 없답니다. 이제 홀로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악성이다. 악성이다. 청문회에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지명 철회, 자진 사퇴 그것밖에 없다. 반면에 아직 결심을 못했다는 건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